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재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무런 소식도 없이 한 3, 4주 정도를 촬영을 못 했는데요. 촬영을 일단 못하게 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말고사가 있었고 학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도 집중을 하면서 이제 기말고사도 시험은 아니었고 이제 발표랑 과제 대체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늦게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인 경우에도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잠깐 짬을 내서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3번까지 인공지능 수학을 다뤘었는데요. 이후로 인공지능 수학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분석에 대한 수학적 내용, 그 중에 첫 번째인 감성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성 분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성 분석, 영어로 말하면 sentiment analys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텍스트에 들어있는 의견이나 감정, 이제 평가, 태도, 아무래도 이제 감성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어떤 감성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끄집어내서 어느 쪽은 긍정으로, 어느 쪽은 부정으로 나누는 내용을 우리는 감성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긍정과 부정, 아니면 좋음, 싫음, 이렇게 범주로 구분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감성 사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범주를 했을 때 하위 내용들을 이제 사전처럼 이제 주제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어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중립 단어까지 있다면 이제 세 개의 범주로, 아니면 두 개의 범주로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성사전은 실제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풀이를 분석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을 추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수학이랑 연결을 지어 볼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1번 그리고 2번 영상에서 다뤘던 텍스트 분류에서 나오는 수학 내용을 벡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에게 벡터가 있고, 수학을 상대적으로 이제 알지 못하거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벡터를 설명하게 됐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수학을 한 사람들에게 벡터는 스칼라와 벡터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기가 있는 거,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크기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스칼라,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다면 벡터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수학을 경험하지 못하고 벡터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괄호가 있는데요. 이 괄호에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어떤 수나 숫자를 씁니다. 이런 형태를 벡터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이게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내고 싶은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아, 이게 벡터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좀 몇 가지 적어 볼게요. 자, 따뜻하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웃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싫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유치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지루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한 8개 정도 적어 볼게요. 울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8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겠죠? 순간적으로 또 깜빡할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구분을 지으려면 이런 거죠. 따뜻하다, 웃다, 재미있다, 사랑. 자, 이 단어들은 긍정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따뜻하다라는 게 긍정 단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립국어 대사전에서는 이것을 긍정 단어라고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개를 긍정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치하다, 울다, 지루하다, 그리고 싫다, 이 네 가지를 부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뜻은 긍정 단어에 수를 쓰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부정 단어에 수를 쓰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수로 쓰면 4,4 요런 벡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벡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앞에를 긍정, 뒤에를 부정이라는 것만 알면 이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점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감성 분석을 했으니까 이렇게만 제시를 했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긍정의 단어가 있고 부정의 단어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중립이라 하겠습니다. 중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 단어나 부정 단어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긍정의 단어의 집합을 A, 부정의 집합의 단어를 B라고 하고 중립을 C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전체 집합 U에서 A 합집합 B를 한 거의 차집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U집합과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지금의 기호로서 쓸 때는 이 집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집합의 형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U가 있고 A와 B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이랑 부정이니까 이거는 겹치지 않는다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A하고 B를 합친 거에 빠진 거니까 이 바깥 부분이 될 겁니다. 중립은 없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중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전체 단어를 놓고 볼 때 이 부분, 그러니까 A, B를 합쳤을 때의 바깥 부분을 중립 단어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감정 분석, 감성 분석이죠. 감정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했어서 정확하게 감성 분석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자료에서는 아무래도 이 감성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 감성이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왜 정치가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사마다 색깔이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언론사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들을 보면서 내지는 여러 미디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텍스트화 시킨다면 텍스트에서 감성 분석처럼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활용 내지는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할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텍스트 분류를 위한 분석을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 이제 유사도라는 것이 설명됩니다.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사이에서 유사한 정도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유사한 정도가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정량화할 필요를 만드는데요. 그 정량화하는 과정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예, 지금 제가 오늘 촬영이 12월 23일인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